요 문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원뿔이죠. 직원뿔인데 직원뿔은 옆에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단면을 본다. 밑면과 평행한 단면은 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면과 비스듬한 단면은 이게 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단면상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옆에서 바라본 모습,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렇게 이제 문제를 평면상에서 여러 가지 길이나 각도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푼다는 것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이해를 합시다. 그림 1과 같이 여러분 그 문제는 그림 3개 나란히 있죠. 그 그림 1만 지금 띄운 겁니다. 그림 1과 같이 모선의 길이, 모선이란 말은 알겠죠. 원뿔에서 여기 요 꼭지점에서 밑면의 한 점까지의 거리, 예. 밑면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면의 테두리 한 점까지 거리, 그게 모선의 길이입니다. 이게 이제 직원뿔이면은 모선의 길이는 어디나 다 똑같겠죠. 근데 비스듬한 원뿔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직원뿔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직원뿔의 모선의 길이 L, 밑면인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밑면의 중심 M, 이런 원뿔이 있는데, 밑면인 원의 둘레 위에 두 점 AB를 잇는 선분 AB가 중심 M을 지나? 뭐 지름이란 얘기죠. 지름이란 얘기는 좀 복잡하겠네.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직선 OB의 수직인 평면 알파. 점 A를 지나고 이게 이제 하나의 모선입니다. 또 다른 모선. OB의 수직인 평면 알파가 선분 OB와 만나는 점을 C라 했을 때 이 C는 OB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일단 이거 직원 뿌리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 텐데 옆에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일 텐데 이게 OB 모선 OB의 수직인 평면인데 그 교점이 이게 이등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중선인데 수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직이면서 이게 수직이면서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분석하는 거 똑같다 그 얘기예요. 수선인데 중선이기도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인데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라는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푼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직관을 그대로 관철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면 알파와 원뿔이 만나는 교선 위에 점 P가 있다. 여기 평면 알파와 원뿔이 만나는 교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단면인 거죠. 이 원뿔을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원뿔이 나올 텐데, 저기 타원이 나올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문제 풀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이 얘기가 나와서 2차 곡선에서 우리 교재 어디를 봐보시냐면은 교재 14쪽을 잠깐만 봐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원뿔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2차 곡선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여기 잠깐 칠판 봐볼까요? 요거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직원뿔이 있는데 이 직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다. 이건 원인 건 간단하겠죠.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스듬한 평면, 비스듬하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비스듬하다는 게 모선보다 기울기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선보다 기울기가 작은 평면,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타원이 됩니다. 그럼 뭐 이게 왜 타원이야? 대충 찌그러졌으니까 타원이냐? 그거 아니고요. 타원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그 14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수능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하시면은 머리 식힐 겸 비문학 독서하듯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로직은 자 이게 왜 타원이냐? 이게 왜 타원이길래? 그러면은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요 단면에 접하면서 원뿔에도 내접하는 구를 여기다 끼워놔. 또 아래쪽에다가도 이 단면에 접하면서 이 원뿔에 내접하는 좀 커다란 구겠죠. 이번에는 아래쪽이니까 이 구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구를 끼워 넣었으니까 접점이 생기고 구를 끼워 넣었으니까 접점이 생기겠죠. 바로 그 접점 두 개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타원에. 그리고 그 정점대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중학교 기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14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다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모선과 평행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단면이 포물선이 됩니다. 이제 그 설명도 나와 있고, 그다음 모선보다 기울기가 더 큰, 꼭 이렇게 밑면에 수직이어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그렇고 수직이 아니더라도 모선보다 기울기가 큰 평면을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쌍곡선이 나옵니다. 쌍곡선 중에 한 가닥이 나옵니다. 쌍곡선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 자, 그런 것이고요. 그 참고로 그냥 교양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 증명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보시면은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평면 알파와 원뿔이 만나는 교선, 이것의 정체는 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점피가 있습니다. 이 단면 위에, 교선 위에 점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피를 직선 AC 뭔가요? 이 단면의 중앙에 있는 선이네요. 그러니까 타원의 장축인 셈이죠, 말하자면. 이 AC에 대해서 P의 대칭점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이 여기서 얘기한 직선 OP가 원뿔의 밑면과 만나는 점 OP 쭉 연결하겠죠. 이것도 모선의 일부입니다. OP도. 그래서 OP를 지나서 쭉 밑면까지 가면 이게 모선이 되겠죠. 그것을 K 그다음에 AM K 세타 자 이런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P를 쭉 연결해서 K. 그래서 요 각이 세타인 거요 각이. AM K 밑면상에서 어떤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이겠죠. 되죠? 요게 세타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그 세타의 함수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세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OP를 연결해서 K를 잡고 그 다음에 밑면 원의 중심과 연결해 가지고 세타를 정의를 했는데 세타를 먼저 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세타에 따라서 세타가 요만큼이고 세타를 더 키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걔를 원뿔의 꼭지점이랑 연결하면은 단면이랑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그것의 대칭점까지 거리 이게 F 세타다 그 말이지. 세타에 의해서 F 세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F 세타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호 MK의 길이. 요건 간단해요, 여러분. 호 MK 호 AK 길이, 호 AK 길이가 G 세타인데, 요건 뭐겠어요? 요 반지름의 길이 나옵니까? 아까 우리 여기 이게 정삼각형이 됐으니까 밑면의 반지름 뭐겠어요? 모선의 길이의 절반, 2분의 L. 이게 밑면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2분의 L 세타. 그러니까 얘는 G 세타는 2분의 L 세타. 이걸로 간단히 나오겠고. 그래서 결국 뭐 하라겠냐? G 세타분의 F 세타. F 세타 아직 못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G 세타분의 F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1차적으로 시도할 게 뭐예요? 식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근데 여러분 극한 문제는 그 식을 완성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식을 완성 못하는데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죠? 샌드위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식을 완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식을 정리하기 힘드네? 그러면 범위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학생들이 잘 못하지. 식만 구하려고 막 노력하지. 그럼 이제 과연 이 문제는 어떤 부류일지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먼저 식을 완성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 F 세타를 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F 세타. F 세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식이 자 F 세타면은 요 세타와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이 세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잡아봐야 되겠는데 자 따라보세요. 여러분 이 P를 PQ의 길이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PQ를 밑면으로 떨어뜨려야 세타하고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타가 지금 밑면에 있는 중심각이니까 PQ를 밑면으로 떨어뜨리자. PQ의 길이가 F 세타인데 그럼 먼저 P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즉 전문용어로 점 P의 밑면으로의 정사형 어디 있습니까? 요 KM 반지름 그 위에 어디 떨어지겠죠? 왜? 당연하죠. 여러분 OK의 정사형이 MK잖아. 그러면 OK 위에 있는 점 P는 그 MK 위로 떨어지겠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수직으로 떨어질 것이고 자 그다음 그러면 Q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기 PQ의 중점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PQ의 중점은 여기 지름 AB 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P의 정사형 그다음에 중점의 정사형 해가지고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림은 좀 그렇지만은 직사각형이 여기 직사 PQ의 절반 그다음에 그 수선 여기 수선 그다음에 여기 이건 뭐겠어요? 요 길이 여러분 요 직사각형에서 지금 직사각형이 밑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상상이 되나요? 요 직사각형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가로변의 길이가 PQ의 길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를 이용해서 지금 식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쓰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어디가 직각인가요? 자 보세요. 밑면에서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어디가? 여기가 직각이죠. 자 되나요? 요것을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뭐겠어요? 이 길이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뭐지? 이 길이를 지금 당장 우리가 세타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t라고 해버려. t 요 길이를 반지름보다 좀 짧은 길이죠. 되죠? 반지름보다 좀 짧은 길이 조금만 집중하세요. 요 길이가 t니까 요 길이가 t 코사인 세타, 요 길이가 t 사인 세타. 그러면 t 사인 세타의 몇 배? 2배가 pq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t 사인 세타의 2배가 pq의 길이가 된다. f 세타. 자, 이거 나 다시 얘기합니다. 요것을 지금 밑면상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밑면만 그려보죠. 밑면만. 요런 게 바로 4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푸는 거예요. 밑면은 원이죠. 자,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너무 작네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름 AB가 있는 거예요. 밑면. 지름 A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에 해당되는 MK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MK. 되죠? 그 다음에 여기 P가 떨어지는 점 M과 K 사이에 P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선분 MK 위에. 선분 MK 위에 P가 떨어진 점.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Q가 AC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P의 정사형과 Q의 정사형이 A, B의 대칭 위치에 있겠지. 근데 지금 이쪽만 P 쪽만 그래서 그렇지 Q 쪽도 똑같이 그리자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대칭 위치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똑같이 세타만큼 이렇게 가가지고 요 P의 정사형의 대칭 위치에 Q의 정사형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게 뭔가요? 이거 우리가 편의상 P 프라임 Q 프라임 합시다. P의 정상 P 프라임, Q의 정상 Q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PQ의 길이하고 P 프라임 Q 프라임의 길이 똑같겠죠.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개념 정리할 때 뭐 했던 거 똑같아? 교선의 수직인 혹은 스크린의 평행인 선분을 그냥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길이 똑같겠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가 PQ의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T로 설정해서 아직 어떻게 세타로 나타낼지 모르니까 T로 했으면은 T 사인 세타의 2배 2T 사인 세타. 요게 F 세타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F 세타 구했으니까 식 완성됐네? 그거 아니죠. T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T 값도 사실 세타에 의존하겠죠. 안 그래요? 여기 이 길이가 세타에 의존하니까 이걸 세타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자, 이걸 세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사인 세타 써먹고 코사인 세타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림을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또 작네 그림이. 자, 잘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요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보면 쉽네.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은 60도잖아요. 60도. 그러니까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 여기도 6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된단 말이에요. 1대 루트 3.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를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보세요. 반지름 2분의 L, 반지름 2분의 L, 2분의 L 빼기 T의 루트 3배. 되죠? 다음 이제 여기서 봅니다. 여기 이 ACB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자면은 여기 가격 크기 얼마? 이건 30도, 60도의 반등이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길이의 루트 3분의 1. 그럼 요 길이는 뭐냐? 요 길이는 반지름 2분의 L에서 뭘 뺀 거죠? T 코사인 세타를 뺀 거예요. 여기 T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 2분의 1에서 t 코사인 세타를 뺀 거. 그게 요 길입니다. 그게 지금 요 길이. 그것의 루트 3분의 1 하고 아까 반지름 2분의 1에서 t를 뺀 것의 루트 3배하고 똑같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t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간등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조금 짜증이 날 텐데, 근데 사인 세타 써먹었으면 코사인 세타 써먹기 마련이죠. 왜냐면 다 지금 세타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f 세타든 g 세타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식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지름에서 t를 빼서 루트 3배.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요 삼각형 요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의 루트 3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좌변에 나온 거고 우변에 나온 것은 요 길이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 2분의 1에서 t 코사인 세타를 뺀 것의 루트 3분의 1. 이게 이제 둘이 같은 길이다. 이제 이 식을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먼저 계산이죠. 자, 3분의 1 이쪽으로 옮기면은 3배. 그러면 2분의 3일 빼기 3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길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t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l은 상수 변수, l은 상수고. 그래서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니까 l만 남고 3t 이쪽으로 넘기면 t의 계수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t는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l. 여기 식해 가지고 얘를 이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l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f 세타가 말 그대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2 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2 사인 세타 곱한 겁니다. 그게 f 세타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t에다가 여기다 내가 바로 여기다 올려놨는데 여기 3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l 여기까지 얘에다가 2 사인 세타 곱한 게 이게 f 세타. f 세타. 그다음에 g 세타는 간단했죠. 부채꼴 호의 길이 2분의 l 세타. 이게 지금 이게 분모로 가는 거니까 l 약분되고 여러분 l 약분되고 세타 분모로 가고 여기 2가 분자로 가서 곱해지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g 세타분의 f 세타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극한극에서 하는 것은 여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코사인 세타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3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4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므로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뭐 답안지에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그러면 안 써도 돼요.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뭘 한 건가요? 이걸 이제 옆에서 바라본 직각삼각형으로 접근을 하는 거. 위에서 바라본 밑면 원에서 여러 가지 길이의 관계로 뭐 t 사인 세타 코사인 t 사인 세타 t 코사인 세타 이런 것을 이제 길이를 찾아내는 거 그런 겁니다. 3차원 문제, 2차원 문제 이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그 그림 위에 원기둥이 나와 있는데 이 원기둥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원뿔과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랑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똑같고 원뿔의 높이가 원기둥 높이 똑같으니까 얘를 이제 집어넣은 게 이 세 번째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끝에 중심에 닿겠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에 가서 이 점 5가 뭐냐면은 원뿔의 꼭지점이에요. 원뿔의 꼭지점인데 걔를 포함하는 원기둥의 밑면. 그러니까 밑면 그럼 두 개가 있잖아요. 윗면하고 아랫면 다 밑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꼭지점이 있는 평면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 베타 표시가 돼 있죠. 음영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라를 잘 봐야 돼요. 이 원뿔의 위쪽에 n개구. 자 그림을 보니까 위쪽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위쪽이라고 하든지 옆쪽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구가 있어 구가. 근데 n개구가 여러 개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둘러싸고 있겠죠. 원뿔 주변을. 걔가 n개구가 평면 베타와 만나잖아. 그러니까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집어넣었으면은 원기둥에는 내접하고 원뿔에는 외접하고 그러겠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면 베타와는 만나지 않고 모든 구의 중심은 한 평면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모든 구의 중심, 이 구가 여러 개 둘러싸고 있는데 이 구의 중심이 다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는 구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얘기네. 응?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여러 개의 구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구슬이 n개의 구슬이 이 구슬의 중심이 동일 평면상에 그 다음에 모든 구슬은
양 옆에 있는 구와 서로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구슬들이 서로 외접한다는 얘기. 이 서로 외접하는 구가 작은 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구는 원뿔의 모선과 접하고, 우리 이제 그림에서 이미 추측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진술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원뿔의 모선과 접해, 원뿔의 옆면과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기둥과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원기둥에 내접한다는 얘기죠. 원뿔에 외접하고 원기둥에 내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건이 뭐죠? n개의 구가 있습니다. 걔네들끼리 서로 외접해요. 그 구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사이즈가 똑같다는 얘기를 의미하겠고, 원기둥에 내접하고 원뿔에 외접하는데 이 위로는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윗면에 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하라 그랬냐? 이 구의 반지름을 n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제 뭐 나타내는 과정을 거쳐가라는 얘기죠. 이때 구의 반지름을 최대로 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욕 나와요? 막연하죠? 좋습니다. 시험 볼 때 막연합니다. 이럴 때 어떤 시도를 하느냐? 옆에서 바라본 모습. 옆에서 바라본 모습 뭐예요? 이 직사각형입니다. 원동이. 직사각형. 그 다음에 등면삼각형. 이거 정삼각형이기도 했죠. 정삼각형. 그 다음에 요거는 원. 그걸로 고민을 해보는 방향. 또는 위에서 바라봐. 이거 위에서 바라봐. 어떻게 보이죠? 위에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것을, 이 단면만 보면 되죠. 단면만. 구의 중심들이 놓여지는 단면. 이 단면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커다란 원의 안쪽에 작은 원들이 내접하고 있겠지. 계속 내접하고 있습니다. n개가.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원뿔의 단면으로서 또 다른 원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구들을 본 것, 그 작은 원들이 커다란 원에 내접하고 있는데 원뿔의 단면 원하고는 접해 안 접해? 안 접하겠죠. 구의 중심이 있는 평면과 이 접점은 다르겠죠. 자명합니다. 더 아래쪽에 있겠지, 접점들이.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구의 반지름이에요. 구의 반지름. 어떤 모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타 위로 안 나와. 그것도 다 길이들의 관계죠. 그러면 그 길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 옆에서 바라본 모습, 이 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가지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면입니다. 이 구의 중심이 있는 단면, 요 단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원기둥이 원으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 그리고 원뿔의 단면으로서 가운데, 어쨌든 가운데 있겠죠.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구들, 이 구슬들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서로 외접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죠. 자, 되겠죠? 할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식을 쓰지? 무슨 식을 쓰겠어요? 뭐 이 작은 구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구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을 어떻게 쓰지?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요게 반지름. 자, 중심과 접점. 그럼 뭐겠어요? 이 접선과 수직이겠네. 중심과 접점. 여기도 수직이겠네. 네. 그러면은 자, 중심과 접점과 중심, 중심과 접점과 중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들을 연결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죠? 청행각형이네. 청행각형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가운데 중심이랑 쭉 연결해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얘기고, 얘를 연장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요 전체가 뭐가 돼?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2분의 L. 그죠? 자, 우리 편의상 라지 R로 해봅시다. 요 전체가 라지 R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라지 R이고
우리가 구할 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 한다면은 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게 뭐가 되죠? 라지 r에서 스몰 r 뺀 게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자, 요 사이값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가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2파이를 n등분한 거죠. n분의 2파이. 그 절반이니까 n분의 파이. 그래서 요 길이 라지 r 빼기 스몰 r에다가 사인 n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스몰 r이 또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의미는 결국 하나 나왔네. 구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 자, 그래서 여기서 구들끼리 서로 외접하고 원기둥 안쪽 면과 접할 조건으로부터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 식이 내가 설명한 방식이 이거였어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길이가 직각삼각의 빗변이니까 여기다가 사인 n분의 파이를 곱하면 스몰 r이 또 나온다. 그 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내가 라지 r로 쓰긴 했는데 이게 2분의 l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l은 상수입니다. 지금 맥락상. 라지 r은 상수. 그럼 이걸 뭘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스몰 r을 정리했죠. 9의 반지름 스몰 r을 n에 대한 함수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몰 r로 묶어서 하니까, 자, 되나요, 여러분? 스몰 r로 묶으면 사인의 역수 플러스 1, 사인의 역수 플러스 1, 그것의 역수가 좌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은 1 플러스 사인분의 r 사인, 이게 스몰 r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이거 변형하는 거니까 여기서 9의 반지름에 대한 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건 다 반영했나요? 우리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지금 구들끼리 서로 외접한다, 원균에 외접한다. 그다음에 뭐가 돼? 원뿔과 접한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원뿔과 접한다는 거 조건 반영했고, 원뿔과 접하면서도 또 어떤가요? 원뿔과 접하는 것은 뭘 봐야 되겠어요? 옆면을 봐야죠. 옆면을. 옆면 보면 뭐까지 나오겠구나. 여기 윗면으로 안 넘어간다. 그것까지 오겠죠. 자, 그래서 옆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옆면 모습. 옆면 모습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 정삼각형을 그리겠죠. 원뿔의 옆면 정삼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은 아니네. 직사각형을 그리겠죠. 그다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원을 그리겠죠. 자, 절반만 그려도 충분하겠죠. 길이의 관계는. 그래서 절반만 그린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원뿔을 옆면에서 본 것을 절반만 본 거예요. 그럼 이 길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1대 2대 루트 3이죠. 이게 정삼각형을 쪼개놓은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입니다. 요게 뭐죠? 라지 r로 우리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라지 r의 루트 3배가 원뿔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이 구의 작은 구의 정점의 높이가 원뿔의 높이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루트 3 라지 r 이게 뭐예요? 원뿔의 높이. 그다음 정점의 높이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보고 있나요? 구의 중심들이 동일 평면상에 있다고 할 때 그 평면이 이 높이잖아요. 접점은 그 밑에 있다고. 얼마나 밑에 있느냐를 할 때, 자,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구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얼마겠어요? 30도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게 1대 2대 루트 3인데 요게 지금 구의 반지름 스몰 r이니까 여기는 그 절반 2분의 스몰 r. 그것은 그다음에 2분의 루트 3r 되겠죠? 2분의 루트 3r. 이게 이제 1대 2대 루트 3 이게 나오는 이걸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일단 자, 이 접점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가냐? 2분의 r 되죠? 그다음 접점의 높이가 얼마만큼이냐? 이거는 뭘로 하면 돼요? 접점의 높이는 요 길이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할만하다고. 자, 그래서 요 길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요 길이는 여기 r에다가 2분의 루트 3r. 그래서 이렇습니다. r과 2분의 루트 3r을 합친 것의 루트 3배가 접점의 높이. 거기서 중심까지의 높이가 2분의 r. 그 다음에 정점까지 높이 r 추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구술 정점의 높이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 계산. 여기 루트 3r, 2분의 3r 합치면 2r, 3r 플러스 루트 3r. 이게 뭐예요? 구의 정점의 높이, 구술의 정점의 높이.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원뿔과 구가 외접하면서 구가 윗면에 안 닿는다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우리 조건 다 반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모두 다 성립해야죠. 이렇게 이런 문자가 많을 때는 지금 누가 상수고 누가 변수인지 뭐 하고 있는지 맥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조건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술이 몇 개냐? 구가 몇 개냐? n개의 구, n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뭘 소거해야 되겠어요? R 소거? R은 어차피 상수라고 소거하든 말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뭘 소거시켜요? 스몰 r을 소거시켜야겠지. 그러면 스몰 r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등식에서 여기 루트 3r이 크다. 누구보다 크냐? 3 플러스 루트 3 스몰 r 자리에 앞에서 구했던 요거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연립하는 과정이죠. 이 등식과 이 부등식을.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럼 n에 대한 조건이 나오겠지. 라지 r은 상수였는데 어차피 또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부등식 풀어봅시다. 여기서 라지 r 약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또 나눠지죠. 나누면은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분모로 여기 좌변 여기 넘겨보니까 자 되나요? 야 이거 역수 이거 역수를 여기다 옮긴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분의 사인의 역수는 1 플러스 사인의 역수겠죠.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고 루트 3 나오니까 루트 3 플러스 1. 그래서 양변에서 1 지우고 나면은 다시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사인 n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이 부등식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이 사인 얼마가 루트 3분의 1인지 이게 특수각의 사인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뭘 준 거예요? 표를 준 겁니다. 근사각 계산하라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거 마무리해 보면은 제시문 마에 나와 있는 이 사인 x분의 파이하고 루트 x분의 1의 값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부등식까지 도달했죠? 사인 n분의 파이가 작다 루트 3분의 1. 그럼 루트 3분의 1의 근사값은 어디? 여기 있네요. 0.5774. 이게 루트 3분의 1의 근사값이고 그 다음 사인 이 0.5774 주변에 있는 값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인 n분의 파이 또는 사인 x분의 파이에서 n이 5일 때하고 6일 때 이 사이네. 이 사이. 그죠? 되죠? 그래서 사인 5분의 파이가 0.5878 사인 6분의 파이가 0.5.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인데 그래서 요 사이 있는 값인데 이 사인 값이 어찌해야 돼? 더 작아야 돼.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n은 어찌해야 되죠? 6 이상이 돼야 돼요. 자연수 n의 값은 6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돼요? 구술이 6개 이상이 돼야 이 윗면 위로 안 삐져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뭐겠어요? 근데 그 n이 6 이상이어야 되는데 9의 반지름을 최대로 한다는 얘기는 가급적 n 값이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구술이 개수가 많으면 구술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이 이 부등식만으로는 n이 6 이상이 되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값 6이 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그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해결하는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축이에요.